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 저풍경호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매매에 대해서 심도 있고 재밌는 내용들, 특히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그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한 확실한 매매법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매년 이 시즌이 되면은 매년 봐야 되는 바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배당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이유가 있으며 왜 지금 봐야 되는지 천천히 들어갈 텐데요. 그동안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새로운 매매 수단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들어가는 배당주 매매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배당주 매매법.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초보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증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봐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찬바람이라는 얘기는 요즘 우리 그 일교차가 좀 심하죠. 그리고 낮과 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좀 나면서 아침에 조금 춥고 또 이제 저녁 때 이제 저 퇴근할 때쯤 되면은 11시, 12시쯤 되면 굉장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낮에는 덥고. 그래서 약간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즉 가을이 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 되면은 배당주를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주를 지금 편입을 지금부터 들어가 놓으셔야 실제 배당이 나오는 시점, 배당이 나오는 시점들이 보통 연말에서 연초, 보통 내년 정도를 보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배당 종목들을 지금 미리 편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매력도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편입하기는 늦죠. 그래서 지금 미리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10월 달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10월이면은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시점들이고 매수에 있어서는 한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배당주를 매매해야 되는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배당주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배당주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을 내려고 하듯이 배당주 역시도 배당을 주는 종목이란 얘기죠. 배당을 주는 종목이란 역시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배당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즉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의 수익률과는 별개로 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 플러스 배당금을 우리가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일단 배당이라는 건요. 기업이 우리 주주들에게 수익이 난 것, 1년 동안 혹은 어떤 분기 동안에 수익이 난 부분들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이 회사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자, 한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배당주의 특징과 장점이란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배당이라는 거는 한번 배당을 주는 기업은 이전 연도에 배당을 줬고요. 2015년도에 배당을 줬고 2014년도에도 배당을 했고 2013년도에도 배당을 한 기업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올해 2016년도에도 배당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한 기업이 또 하는 이유는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주 친화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어떤 수익금이나 잉여금 같은 것들을 전부 자기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이 종목을 사면 주주죠. 물량들이 얼마나 있던 간에 그 산 물량에 대비해서 어떤 그런 배당금을 나눠준다는 것들. 즉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들이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어떻게 찾고 그리고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뭐 0.1%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익률이 너무 좀 간지럽죠. 이것보다 좀 고배당주를 한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보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당주 매매법은 이 과정들을 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배당주를 검색을 해야 돼요. 배당주를 어떻게 한다? 검색한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검색하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답이 있어요. 올해 어떤 기업이 배당을 할지는 몰라요. 이거는 기업의 관계자들만 아는 내용들이죠. 어떤 기업이 얼마나 배당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배당을 했던 기업이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보통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던 기업이라면은 올해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죠. 물론 실적이 많이 무너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전에 했던 기업들을 또다시 보는 즉 작년에 배당을 했던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다가 그냥 뭐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뭐 2015년 뭐 배당주 이렇게 검색해도 뭐 나오긴 나올 테지만은 그 인터넷의 수많은 자료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만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배당을 주는 종목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면 그 다음으로 할 것들은 뭐냐면 배당과 주가 수익의 기대주들을 포착을 하는 것들인데 그냥 막상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하고 있고 뭐 배당의 어떤 범위로 보자면은 0.1%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거의 막 7, 8% 정도 이 정도의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도 너무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가 올라가서 이 주가 수익까지 기대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이 중에서 골라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르는지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내용은 제가 필터링하는 조건들이에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여기에는 1번, 2번, 3번의 조건을 통해서 종목들을 검색하면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 한 몇십 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한 20, 30개 정도 종목이 나올 텐데 거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전년도 3% 이상의 배당을 한 종목, 3% 이상의 배당을 한 종목을 검색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배당금의 배당 수익률의 범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뭐 0.1%부터 해가지고 한 8%까지 우리가 본다. 9% 이상은 흔치가 않습니다. 흔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사이에서 보통 되고 뭐 제일 많은 게 한 1, 2%대가 제일 많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그 우리 금리 우리가 이제 은행을 통해 거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적어도 기준금리보다는 많이 받아야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겠죠. 솔직히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적은 그 배당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주식을 사면서까지 수수료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기준금리 이상 그 중에서도 좀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기준인 저는 3%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3% 이상 배당을 한 종목들을 먼저 검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해 실적 성장이 있었던 종목을 볼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 종목을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다. 특히 일시적으로 조금 안 좋아진 것들은 괜찮은데 엄청나게 안 좋아진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은 즉 어닝 쇼크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일단은 빼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할 겁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되었던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걸 개선이라 그러죠. 실적이 개선되었던지 아니면은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성장을 했다. 실적이 더 좋아진 기업들만 캐치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검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종목이 저평가 구간에 있어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검색을 하고 세 번째 저평가 구간은 이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우리가 셀프로 이 종목들을 검색을 할 겁니다. 포착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전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린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배수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종목의 저평가 구간이 어떤 구간인가, 적정 매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즉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법칙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부터 본격 실전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HTS의 검색 조건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들에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조건들을 쭉 보면은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이 최근 결산 기준 3%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HTS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 메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3% 이상의 배당을 체크하는 기능이 여러분들의 HTS, 매매하는 HTS에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는 없지만은 컴퓨터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필터링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을 볼 텐데 최근 결산기라고 한다면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결산기라고 한다면 이미 올해는 결산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렇죠?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12월 결산은 12월이 훌쩍 지난 다음에 뭐 1월이나 2월쯤, 길게는 3월까지 돼야지 실적이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해 실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최근 결산기, 그러니까 즉 올해 봄에 나왔던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1% 이상. 뭐야? 이게 뭐 1% 가지고 뭐야 이거 성장했다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참고로 올해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하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작년과 작년까지도 우리 경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조금이라도 성장할 기업들을 여기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준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2014-15년도에 성장할 기업들을 보자는 것들이고 올해까지 성장을 했다면은 더 좋게 되겠죠.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괜찮았고 2015년도에 3% 이상의 배당 수익을 줬으며 마지막 위에 있는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여기 나온 내용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나와요. 되게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특히 거래소에 대해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좀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 많이 검색이 될 텐데 제가 여기서 필터링을 해서 쭉 검색한 종목이 뭔지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들이 캐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많고요. 고배당 성향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캐치가 좀 됐습니다. 볼게요. 일단 여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3% 이상의 배당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대비 전년도 실적이 그래도 플러스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었던 기업들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실적이 더 좋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배당 기대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동양이라는 종목이 나왔어요. 동양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검색된 종목들 리스트에서 우리가 저평가주를 꼽아내야 돼요. 이거는 저평가주니까 해도 된다. 즉 우리는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배당만 받아 먹을 거라면은 차트 안 봐도 돼요. 요거 안 보고 그냥 리스트에서 괜찮네? 재무제표 한번 볼까? 실적 괜찮네? 올해도 나쁘지 않네? 그러면은 거기서 종목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배당도 받아야 되고요. 주가 수익률도 얻어야 돼요. 즉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종목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려면은 이거 어차피 배당에 대한 관련주들은 배당 기산일까지 보유를 해야 돼요. 그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의 아니게 현재부터 장기 투자를 갈 수밖에 없어요. 즉,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주를 보자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사야 장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고가에 있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이거 올라갔다 꺾일지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배당은 받았는데 손실이 10%다.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저평가주를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이 저평가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차트 보자마자 바로 답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동양이라는 기업인데 대기업이죠. 동양의 주가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2014년도에 대규모 감자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 종목이 현재 10월 달인데 연말 이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주식으로도 수익 내고 배당도 수익금을 받을 텐데요. 현재 주가를 보니까 주가의 추이를 보니까 예전 주가가 이 정도 있었던 예전 주가 대비해서는 많이 좀 내려온 구간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게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이 바닥이 얼마냐면 대략 저쪽에 한 7,700원대예요. 여기 700원대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에도 700원대가 있었고요. 바닥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700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현재 금액까지 대략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를 볼 때 낙폭 과대주가 저평가주다.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는 종목이 저평가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즉,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저평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의 차트들을 놓고 보니까 옛날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뭐 괜찮지만은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매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야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글쎄 애매한 상황들이죠. 이런 거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의 주봉 차트인데 한번 보죠. 주가가 보니까 이거 올해 봄에 여기 대략 한 27,500원대 자리를 한번 했었고 최근 보니까 또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중요한 시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이 나와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주가가 무너져서 이렇게 빠질 것이냐. 지난 저점이 대략 2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가를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배수의 법칙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죠. 자, 배수의 법칙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고가 대비 하락하는 종목은 추세가 하락하는 중이죠. 하락하는 종목은 고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절반, 2배가 아니라 절반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에서 반등 날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보시면은 대략 금액을 42,000원 정도로 잡고 우리가 반을 나눠보면 2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21,000원이라는 금액은 여기에 있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거기서는 한번 담아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 수익률 플러스 배당까지. 이 회사는 지난 정년도에 3% 이상의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된다는 것들이죠.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 종목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아이마켓 코리아예요. 자, 보니까 이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예전에 4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 2년 전에 최고가는 4만 원, 그리고 작년에 최고가는 한 3만 원 2천 원 정도가 나오죠. 그렇다면 너무 옛날 거는 뺍시다. 너무 옛날 거 빼버리고 최근의 걸로만 잡아보면 자, 구간이 32,000원이면은 대략 잡고 계산해보면 15,000원, 거기다가 2,000원, 한 2,000원 잡고 그러면은 한 16,000원 정도가 절반 수준이에요. 대략. 그러면 16,000원이면 요 정도죠. 요 정도 구간을 잡죠. 현재 주가는 그보다 낮게 있어요. 12,000원대, 13,000원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다.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고점 대비도 충분해요. 그리고 앞으로 배당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3, 4분기 실적이 괜찮다면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관심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 종목으로 유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자,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주가를 보니까 이건 좀 재밌는 패턴들이죠. 이렇게 종목이 이 구간에서 얌전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고가를 보니까 한 3만 원대 종목이고요. 3만 2천 원 정도. 저가를 보니까 2만 원대예요. 즉 구간이 바닥 대비해서 뭐 배 단위로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에요. 즉 이 종목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져봤자 그렇게 많이 빠진 구간들도 아니다라고 분석은 되죠. 일단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 기법을 도입을 해서 지난 저점에서는 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2만 원 부근에서 2만 원에서 뭐 2만 1천 원 부근 그 정도 사이에서는 바닥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에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저감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도 한번 매력이 있는 종목이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면 이 종목은 여기 2년 전에 3만 원대에서 얼마나 올라왔죠? 6만 3천 원까지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근처까지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무려 올해 5월까지 올라갔어요. 상승 기간이 굉장히 2년이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한 5개월 조정을 받아도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다 있을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배당 수익을 우리가 뭐 몇 퍼센트 받는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더라도 이미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세아베스텔이라는 종목이에요. 세아베스텔은 딱 나오죠? 고점, 저점, 절반 수준 근처네? 그러면은 한번 기다렸다가 담아보자. 이런 것들이 봐도 배당 플러스 저평가주의 매력이죠. 해볼만 하죠? 다음 종목. 다음 동영생명입니다. 구간, 바닥이네? 좀 올라왔네? 좀 더 조정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섣불리 따라가기보다는 살짝 눌린 목대, 금액을 계산해보고 적절한 구간에서 편입을 해볼만 한 종목. 다음 종목. 다음은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증권주 요즘에 좋아요. 증권주도 고가 대비 절반 수준. 주가 횡보하고 있네?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피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배당주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그 배당주 중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을 따로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매매하시고 당장 내일 모레 사야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한번 찬찬히 검색을 해보시고 내 투자 자금 대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배당주 검색을 해보셔서 관찰 한번 해보시고 적정 주가, 즉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HTS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HTS에서 실제 설정하는 방법과 검색하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참여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후속적인 부분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